안녕하세요. 강솔 6학년 여러분. 벌써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았습니다. 여름방학 다들 알차게 보냈나요? 오늘부터 실과 공부는 6월에 했던 3단원 공부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오늘 공부는 교과서 43쪽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요소와 구조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절차적 사고 기억나나요?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해요. 절차적 사고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세탁기를 사용할 때, 라면을 끓일 때, 또 무언가 요리를 할 때 절차적 사고를 거쳐 행동합니다. 절차적 사고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우선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해결 방법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생각한 문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때 절차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대로 실행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애플 회사를 알고 있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Now, when you were first coming in contact with these computers, inventing them, and before that working on the HP 9100, we talk about writing programs. Mm-hmm. What sort of programs? What do people actually do with these things? See, what we did with them, well, I'll give you a simple example. When we were designing our Blue Box, we wrote a lot of custom programs to help us design it. And to do a lot of the dog work for us in terms of calculating master frequencies with subdivisors to get other frequencies and things like that. We used the computer quite a bit to calculate, how much error we would get in the frequencies and how much could be tolerated. So we used them in our work,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had nothing to do with using them for anything practical. It had to do with using them to be a mirror of your thought process, to actually learn how to think. In other words, I think the greatest value of learning I think everybody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 should learn a computer language,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It's like going to law school.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 lawyer, but I think going to law school would actually be useful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in a certain way, in the same way that computer programming teaches you in a slightly different way how to think. And so I view computer science as a liberal art. It should be something that everybody takes a year in their life. One of the courses they take is, learning how to program.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미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프로그래밍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어플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컴퓨터는 아직까지 인공지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명령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절차적 사고의 과정으로 내려 주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명령은 어떻게 내려 주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홈 채널에서 알아보는 구체적 명령. 컴퓨터에게 언제나 필요한 건 구체적 명령. 명령은 다 같은 명령 아닌가요? 구체적 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아주 많이 다르죠. 그럼 그냥 명령부터 확인해 볼까요? 짜잔! 바나나 초코잼 샌드위치 레시피. 1번, 빵을 준비한다. 이거? 2번, 초코잼을 바른다. 초코잼을 바른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아, 이렇게 빵을? 3번, 바나나를 올린다. 바나나를 이렇게? 여기 위에 딱? 여기 위에? 4번, 빵을 덮는다. 빵을 뭘로 덮지? 이건가? 이거? 아! 이거. 명령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건 아니지. 내가 만들고 싶었던 샌드위치는 바로 요거였다고요. 우와, 맛있겠다. 근데 너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 여러분, 이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명령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엔 한번 구체적 명령으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에게는 똑똑한 뇌가 있어서 가, 조 같은 간단한 말만으로도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명령한 그대로만 실행을 한답니다. 비트, 저거 가져와. 저거 나도 하니까 비트가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아, 모자 가져오라고. 그렇게 화를 낸다고 비트가 가져오나?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구체적 명령. 명령이다 비트, 모자를 찾아. 명령이다 비트, 모자를 집어. 명령이다 비트, 다음이 내 앞으로 와. 명령이다 비트, 모자를 내 손 위에 놔. 요런 게 구체적인 명령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한다면 몇 칸을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물건을 집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집어야 할지 방법을 정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명령하는 거야. 동작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자, 그럼 다시 바나나 초코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구체적 명령으로! 책상 위에 접시를 놓는다. 접시 위에 식빵 한 장을 놓는다. 초코잼병을 한 손으로 잡는다. 초코잼병을 잡지 않은 손으로 뚜껑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린다. 뚜껑을 내려놓는다. 한 손으로 나이프를 잡는다. 초코잼병에 나이프를 푹 넣어 초코잼을 꺼낸다. 나이프에 묻은 초코잼을 접시 위에 있는 빵 위에 바른다. 바나나 껍질을 깐다. 껍질을 깐 바나나를 도마 위에 놓는다. 바나나를 1cm 두께로 자른다. 초코잼을 바른 빵 위에 자른 바나나를 올린다. 식빵 한 장을 바나나 위에 덮는다. 구체적으로 명령하니까 원하던 샌드위치가 뚝딱 만들어지죠? 잠깐, 넌 컴퓨터도 아닌데 왜 그런 거야? 구체적으로 명령 안 해도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러네? 그럼 난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먹어볼까? 이다희 먹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럼 구체적으로 명령해봐. 내가 못 먹을게. 야, 나도. 절차적 과정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숫자 체계와는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며
C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쉬운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밍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채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곡셈을 연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네요. 다음 단계는 절차적 사고로 표현하기입니다. 곡셈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먼저 곡셈을 할 두수를 정해야겠지요. 다음에는 두수의 곱을 묻는 문제를 내고 답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절차적 사고로 표현해 보았으면 다음은 프로그래밍 하기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행과 오류 점검하기입니다. 처음에 구상한 대로 실행이 되는지 점검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겠지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과정을 수없이 거쳐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프로그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상을 통해 곡셈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용자가 입력한 두수를 곱해주는 곱셈 천재 엔트리봇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천재는 마루 선배시잖아요. 내가? 그럼 알고리즘과 필요한 명령어 블록을 생각해 볼까?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사용하면 되겠지. 사용자에게서 수를 입력받아야 하니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첫 번째 수를 묻고 첫 번째 수 변수에 저장을 해. 묻는 건 무엇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는데 대답에 저장된 수를 첫 번째 수로 정해주면 되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수를 묻고 두 번째 수 변수에 저장을 해. 알고리즘 2와 같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블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선배. 맞아. 네 번째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곱한 값을 출력해. 여기서 곱하기 블록이 필요하지. 첫 번째 수값 곱하기 두 번째 수값, 이렇게 하면 곱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 값을 말하기 블록으로 말해주면 돼. 그럼 이 알고리즘대로 코드를 만들어 볼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묻고 기다리기. 사용자가 수를 입력하면 이 대답 블록에 저장될 거야. 그럼 변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안 했어요? 맞아. 깜빡했네. 지금 만들면 돼.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변수를 만들어. 블록들이 더 생겼지? 이제 첫 번째 수 변수를 대답으로 정해줘.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수는 이번에 입력한 수는 두 번째 수로 정해주고 첫 번째 수 값과 두 번째 수 값을 곱한 값을 엔트리봇이 말하기. 곱셈 천재 엔트리봇 코드 완성! 멋져요, 마루 선배. 어서 실행해봐요. 좋아. 345, 578 곱한 값은 199,410.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4가지 단계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강솔 친구들이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한 가지 쓰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학습 공책에 정리해 봅시다. 다음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 알아보기입니다. 초보자들도 프로그래밍 과정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도구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이 언어를 배워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체험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과 엔트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는 2006년에 미국의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 애니메이션, 게임, 소리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현재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엔트리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미션 해결하기와 강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원리를 학습하고 만들기 기능을 통해 작품을 만들고 또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배운 내용을 다시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오도우가 게임을? 강마루, 야, 오도우. 뭐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게임을 하냐? 아, 진짜 수준 이하다. 뭐지? 이 안 좋은 느낌은? 그거 내가 만든 게임이야. 수리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는 중이었지. 아, 그래? 와, 수리는 게임도 만들 줄 알고 대단하다. 대단하긴. 그럼 난 허접 쓰레기 수준 이하 게임이나 마저 만들어야겠다. 어때? 좋긴 한데 이 바나나 부분을 좀 보강해보면 어떨까? 아, 나 지금 뭐 한 거야? 허접도 모자라 쓰레기까지. 내가 수리면 마루 넌 이제 안중에도 없음. 아!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난 이제 끝이야. 마루야,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 구찬수. 넌 컴퓨터 천재니까. 노노, 그냥 천재 아니고 천재 중에 천재. 수리가 게임 만드는 거 도와주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는 거야. 에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게임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 너희들이 신나게 즐기는 게임, 그 게임 소프트웨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영어, 숫자, 기호들을 이용해서 게임이 작동하도록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건다.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지. 이런 프로그램이 모여서 게임은 물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지.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영어나 숫자, 기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코드라고 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코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래밍을 코딩이라고도 하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계산해야 할 때
일일이 계산하면 힘들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먼저 성적 계산하는 방법에서 필요한 것을 추상화하고 성적 계산 알고리즘을 짠 후 이를 프로그래밍하여 성적 계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이름과 점수만을 입력해서 여러 명의 성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 프로그래밍을 하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작업이야.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주 창조적인 게임도 만들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멋진 시각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 머릿속의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지. 아, 내가 생각한 게임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임을 만드는 수리는 정말 대단해. 아이고, 언제는 허접수rek이라며. 그거야 수리가 만든지 몰랐을 때지. 내가 도움이 되려면 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지.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했지? 컴퓨터가 알아듣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야. 컴퓨터는 0과 1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0과 1의 이진수로 된 기계어도 있고 이진수 대신 문자를 사용하는 어셈블리어, C, 자바 등이 있는데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듯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아주 다양해. 아! C, 자바... 뭐가 이렇게 많아? 물론 이들 언어의 특성이나 개발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언어를 살펴볼까? 먼저 C 언어. C 언어는 데니스 리치 등에 의해 1971년에 만들어져서 많은 언어의 개발에 영향을 주었는데 주로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 이번엔 파이썬. 파이썬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게임 개발은 물론 모바일 메신저 소프트웨어에도 파이썬이 사용되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도 파이썬을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해. 파이썬? 게임부터 모바일 메신저 소프트웨어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배워?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룬다는 것은 외국어를 익히는 것과 비슷한 아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요즘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어릴 적부터 놀이하듯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MIT의 미첼 레스닉이 개발한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블록 모양의 명령어를 끌어다 쌓는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지. scratch.mit.edu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 또 엔트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역시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야.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지. 나 같은 초보자에겐 역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딱이겠어. 오호, 역시 마루 넌 소크라테스가 칭찬할 만해. 소크라테스? 뭔 말? 너 자신을 잘 안다고. 아하! 뭐야! 아이 농담이야. 발끈하긴.
아마 수리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든 걸 거야. 수리다. 왜? 바나나 문제는 해결이 됐어? 고민 중이야. 수리야. 그 게임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한 거야? 나도 이제 스크래치 해보려고. 열심히 배워서 너도 도와줄게. 수리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더니 스크래치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도 쓰는군. 오도후, 그럴 수도 있지 뭐. 워낙 허접쓰레기에 수준도 낮았으니까. 에? 뭔 소리야? 나도 도후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참, 대소동 투표. 너희들 의견 좀 물을까 해서. 이번에 만들 원숭이 게임의 제목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1. 점프 점프 원숭이. 2. 웃기기 바나나를 먹어라. 3. 바나나를 먹는 끼끼루. 웃기기 웃기다. 2번에 한 표. 역시 마루는 2번이구나. 난 3번 생각했는데. 역시 난 수준이 낮은가 봐. 수리야, 정말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싹싹 빌게. 그럼 투표 부탁해. 수준 낮은 난 이만. 수리야! 수리가 단단히 화났나 봐. 그래, 근데 수리 생긴 거랑 다르게 뒤끝이 상당하구나. 수리를 욕하지 마.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에겐 화가 날 거야. 그러게, 나도 막 화나려고 한다. 자자, 정신 차려 강마루. 프로그래밍을 잘 배워서 수리가 게임을 만들다가 안 풀려서 꽉 막혔을 때 네가 뻥 뚫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널 좋아할 거야. 그래,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야.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이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실제 기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도구로 구성한 프로그램에 기기를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도구로 몇 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햄스터봇입니다. 햄스터봇은 햄스터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해서 생겨난 이름인데요. 햄스터봇에 달린 센서가 있어 센서에 따라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방그래, 라인 트레이서가 뭐지?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율 이동 로봇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선을 센서로 감지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잘했어. 바닥선은 검은색을 사용하는데 이때 검은 선은 햄스터 로봇의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하게 돼. 그리고 바닥 센서는 2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바닥 센서는 검은색과 흰색을 구분할 수 있는데 흰색은 80에서 100 정도의 센서 값을 나타내고 검은색은 15보다 적은 수의 센서 값을 나타내. 그럼 색이 밝을수록 센서 값이 크고 색이 어두울수록 센서 값이 낮은 거네요. 맞아! 색깔별 바닥 센서 값을 잘 기억해둬. 그리고 주위 환경에 따라 값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값을 설정하는 게 좋아. 다음은 라인 트레이서의 이동 원리. 여기서는 햄스터 로봇이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설명할게. 직진할 때 동작 원리는 센서가 검은 선 위에 있으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센서가 흰색 바탕 위에 있으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 햄스터 로봇이 뒤뚱거리듯 앞으로 전진한다고. 아, 검은 선을 벗어났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 이게 햄스터 로봇의 직진 원리야. 이 직진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도 움직이는 거니까 뒤뚱거리는 햄스터 로봇의 움직임을 잘 기억해둬. 네. 자, 다음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원리. 왼쪽으로 꺾인 선을 만나게 되면 뒤뚱거리며 직진하던 햄스터 로봇의 센서가 어느 순간 흰색 바탕에 있게 되지.
따라서 검은 선을 만날 때까지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야. 다음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원리. 오른쪽으로 꺾인 검은 선을 만나면 뒤뚱거리며 직진하던 햄스터 로봇의 센서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지. 아, 왼쪽이랑 정말 다르네? 자, 그럼 지금 배운 라인 트레이서 원리를 이용해서 햄스터 로봇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어 보자. 알고리즘은 제가 짜볼게요. 일단 프로그램 실행. 2단계는 바닥이 검은색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검은색인 건 어떻게 알지? 그건 아까 흰색일 때 센서 값이 80에서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작은 값이겠지. 하지만 환경에 따라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전하게 70 이하일 대로 정해볼까? 그게 좋겠다. 바닥이 검은색이면 즉 센서 값이 70 이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잘했어. 여기서는 기존에 쓰던 블록들과 함께 왼쪽 바닥 센서 블록, 그리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정하기 블록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다음 3단계. 검은색이 아니면 즉, 센서 값이 70을 넘으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도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정하기 블록을 써야겠죠? 그렇지. 마지막은 2, 3단계를 계속 반복한다. 어때요, 회장님? 다들 정말 잘했어. 지금 알고리즘대로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비트 브릭입니다. 비트 브릭은 햄스터봇보다 조금 더 다양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비트 브릭을 이용하면 자동차나 악기를 만들어 작동할 수 있어요. 비트 브릭은 센서나 LED, 모터 등의 부품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장난감 블록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립,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야. 센서에는 버튼, 손잡이를 돌려 값을 바꿔주는 가변 저항, 거리를 감지하는 거리 센서, 빛을 감지하는 밝기 센서, 소리의 세기를 감지하는 소리 감지 센서 등이 있지. 다음은 다양한 출력 장치를 알아볼까? 이건 알록달록 LED. 코드로 빛의 색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LED는 메인보드에 LED라 써진 곳과 연결해야 돼. 0도에서 180도 회전 가능한 서브 모터. 로봇의 관절이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이지.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한 DC 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 속력 조절도 가능해. 자동차의 바퀴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겠지? 이런 몇 가지 부품만 알면 블록 조립하듯 쉽게 만들 수 있어. 블록 조립은 제가 선수기는 한데 피지컬 컴퓨팅 블록이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간단한지 거리 센서와 LED로 미니 가로등을 한번 만들어 볼까? 거리 센서, LED, 메인보드를 각각 이런 블록에 끼우고 블록끼리 연결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조립한 후에 컴퓨터와 연결을 해. 그리고 엔트리로 코딩하면 정말 간단하게 가로등이 만들어졌지? 와, 조립이 엄청 쉽네요. 맞아. 모터블록을 조립해서 이런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로봇팔로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 어? 이거 아까 방그레가 만든 거랑 비슷하다. 맞아. 누가 더 멀리 던지나 공 던지기 장치도 만들 수 있지. 와, 무슨 게임 장치도 만들 수 있겠다. 또
이런 로봇도 있습니다. 거북이를 닮은 모양의 터틀봇이 있고 조금은 낯선 모양으로 생긴 아두이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또르또로봇이랑 비슷하게 생긴 오도봇이라는 로봇도 있지요. 오늘의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엔트리 사이트 가입하고 접속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체험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보아야겠죠? 선생님이 만든 회원가입 영상을 살펴봅시다. 엔트리 회원가입 방법. 웹브라우저를 열고 playentry.org를 입력하여 엔트리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엔트리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엔트리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창이 뜨면 학생을 클릭하고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는 4자에서 20자의 영문 숫자를 조합해서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5자 이상의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해서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디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합니다. 작품을 공유하고 싶은 학급과 성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입력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회원 가입을 해볼까요? 강솔 친구들 아이디는 통일하겠습니다. GANGSOL 영어로 강솔을 적고 6학년을 의미하는 6, 반순서, 그리고 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반 20번 친구는 GANGU 기리형이 되겠지요. 자신의 반순서와 번호를 조합하여 아이디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의 배움 정리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엔트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엔트리 프로그램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온라인 학습을 응원합니다.